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은 4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올해 연세가 네. 어떻게 되셨을까요? 78이요. 70대 후반 벌써 되셨고요. 목소리 네. 저희가 굉장히 젊게 들렸는데 지금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한번 네. 나눠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가 무릎 양쪽 슬관절을 했는데요. 네. 슬관절 수술을 했는데요. 무릎.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 넘어져가지고 오. 네. 제가 허리를 자꾸 다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허리 시술을 갖다가 4번 정도 했어요. 시술을 4번 하셨다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마지막 넘어졌을 때 신경을 좀 다쳤나 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 꼬리뼈 부근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면서 네. 그게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찌릿하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응급실에 좀 있다가 치료하고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네. 많이 안 좋아요. 아이고.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머님? 허리가 제일 안 좋죠.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예, 허리하고 목하고 안 좋아요. 아, 목도 아프시고요. 네. 어머니 혹시 저기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뭐 찌릿한 통증은 없고요? 다행히 그거는 없어요. 다리 통증은 없으시고. 어머니 저기 허리하고 목은 주로 뭐 걸어 다닐 때 아프세요? 아니면 언제 아프세요? 약간 제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TV 이렇게 보다가 일어나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 일어날 때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그때부터 이게 목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가만히 누워 계실 때도 아프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걸어 다닐 때도 아프고 뭐 음, 어쨌든 뭐 이게 여기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목이 가끔씩 한 번씩 그렇대요. 보니까.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음,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꼭 목이 아파요. 같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그 저기 최근에 네. 혹시 뭐 정밀 검사 같은 걸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최근에 정밀 검사는 안 받아봤고요. 작년에 제가 받아봤죠. 작년 정도면 최근이긴 하고요. 그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아마 그 시술 받으셨다는 게 그 골절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골절이 많이 일어나죠. 네네네. 뼈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협착 디스크들이 조금씩 다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뭐 팔과 다리가 안 아픈 건 다행이긴 한데 네. 목하고 허리 쪽의 통증이 이제 지속적인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네. 있는데 그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이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병원에 내원해서 어머님의 상태를 좀 확실히 좀 파악을 하고 네. 보존적인 치료 중에서도 특히 운동 치료를 좀 겸비해서 어머님의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먼 데입니다. 김해입니다. 어머니 네네. 그 저기 이제 가까운 전문병원이 있고요. 예. 그 가셔서 상태를 좀 확실하게 좀 파악하고 몇 군데를 좀 찾아가시는 걸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한테 맞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꼭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도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배우시면 그리고 그걸 실천하시면 네. 지금보다는 한결 좀 좋아진 상태로 지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어머님 꼭 영상을 챙기셔서 가까운 전문병원을 한 2-3곳 이상은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골절 후에 이제 척추 협착이나 디스크가 쌓여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제 보존적 치료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지 마시고 원장님 말씀처럼 좀 다양한 전문 병원을 돌면서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8입니다. 역시나 70대 후반 아버님이시고 어디가 예.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서 여쭤보실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제가 1년 전에요. 네. 동네 병원에 가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운전을 좀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네. 좀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좀 오래 걸으면은 좀 다리가 땡기고 오래 못 걷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척추관 협착증 CT를 찍었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약물 치료 허리에 그 주사 놓는 게 있더구만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한번 했는데 그날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똑같더라고요, 증상이.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민이 좀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네. 네. 아버님, 그럼 운전하실 때는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으신 거죠? 예,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걸을 때 힘드신 건 여전하고요. 예, 예. 지금 혹시 꾸준히 드시는 약이 있나요?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주사 치료는 한 번 받으셨어요, 혹시? 딱 한 번 맞았습니다. 딱 한 번이요.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아버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네, 이 영상은 MRI여서 이제 CT랑은 다르긴 하지만요. 예, 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정상적인 신경 통로예요. 그런데 예, 예, 예. 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누구나 이제 협착이 올 수 있는데 오른쪽에 네. 두 화면처럼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게 협착이거든요. 네네. 협착일 때 네.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드셔도 괜찮은 약물이 있거든요. 그 약물을 그렇습니까? 꾸준히 드시면서 예, 예, 그리고 신경 차단술을 한 번에서 효과가 없다고 거기서 끝낼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예, 예. 몇 차례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예. 한 2주 간격으로 지금 한 예. 2, 3회 정도 좀 더 받으시고요. 예, 예. CT를 촬영한 병원 가셔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CT를 들고 다른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도 괜찮은데요. 예, 예. 일단 2주 정도 간격으로 2, 3회 정도 더 받으신 다음에 예, 예. 효과가 정말 있나 없나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것이 1단계 치료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예, 예. 그렇게 해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네. 정밀 검사를 받고 좀 다른 예, 예.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적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는 거 지금도 예. 바쁘다는 게 이제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 예.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유산소 네네. 운동 꼭 하시고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먹는 약물 치료와 신경 차단술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상태가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그 예. 다음을 생각하면 되니까 예, 예. 그런 1단계 치료를 좀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지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좀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요. 일단 1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나 그 신경 차단술을 더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이렇게 문의 전화 받아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원장님,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제 뭐 물리치료를 받아봐도 효과가 없다 하는 분들은 비수술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부담이 없는 치료가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증식주사 치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거고 얼마나 주사를 자주 맞아야 되는 건가요? 네. 척추 주변에도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인대나 힘줄들이
부분적으로 다쳤을 때 만약에 이것이 불완전하게 치유가 된다면 통증이 유발이 되고 이것이 만성화되어서 이제 만성 통증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몸 스스로가 이 염증 반응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약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되어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밤마다 뭐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이 받아보면 좋은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일까요? 네,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지속될 때, 그리고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신경 차단술을 받기 힘든 경우에, 또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재발을 했을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나도 저기에 해당되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과정과 시간이 비교적 간단하고 짧고요.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 고령의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주사 치료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통증만 잡는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좀 많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저리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편한 치료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아마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증식주사 치료 받으셨던 분들의 사례가 궁금한데요. 67세 아버님이십니다. 목 쪽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이제 팔이 저리고 다리도 저리고 그리고 목도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1단계 치료,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증상이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잘 지내셨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는 이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무척 괴로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추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이셨는데 이럴 때 단계적 치료에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가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 내려가듯이 툭툭툭 떨어져서요. 지금 6회 치료 이후에 이런 팔과 다리의 저린 증상이 대부분 다 호전되어서 지금은 잘 지내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목 통증도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6번의 주사 치료만으로 많이 좋아지신 사례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역시 목이고요. 70대 아버님이신데 15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목이 아니라 허리 통증입니다. 15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나 봐요. 네, 화면에 보시면 이분은 70대 남자분이고요. 오래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 시간이 이르면서 이제 다리도 아프게 되었고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병과 함께 협착증이 있어서 문제였던 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1단계 치료로 증상 조절이 잘 되었는데 이제 최근 1년 사이에는 그 조절이 안 돼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협착증이 있을 때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을 권유를 많이 받는데요. 이제 그런 수술이 꺼려지는 상태였는데 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찾던 분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가 이제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처음 증상이 한 80~90% 좋아진 상태가 됐고요.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나사못을 내 몸에 박는 것과 이제 주사 한 방 맞는 거는 체감상 사실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셨다니 너무 좋으셨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일까요?
화면에 보시면 이분도 이제 앞분과 비슷한 분인데요. 67세 여자 환자분인데 아픈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양쪽 허벅지가 저린 증상이 문제였는데요. 1단계 치료를 받지만 이상하게도 이게 효과가 없어서 이제 문제였던 건데요. 그렇다고 척추뼈가 어긋나고 협착이 있는 것 때문에 또 바로 수술을 하자니 그것도 이제 꺼려지는 경우였는데요. 이럴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증상이 차츰차츰 좋아져서요. 현재는 처음 그런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 소리 들리시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 봄꽃이 예쁘게 필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허리나 이 목 통증, 척추 질환이 있으시면요 거동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친구분들 다 꽃놀이 가실 때 혼자 댁에서 좀 더 우울하게 지내지 마시고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누시면서 해결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